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들이 말하십니다. 고성들 말하십니다. 원소 101개 신지식 앵정홍 박사님이 지은 책이고요. 강담사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요. 111개 중에서 이제 50번, 거의 중간 조금 이제 미달했지만 50번까지 왔습니다. 주석, 틴, 영어로는 틴이라는데요. 주석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융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2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융점이요. 227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이 270이고요. 밀도는 5.7이니까 알파는 5.7, 베타상은 7.3.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7.3이면은 철하고 비슷하죠. 7.8이니까 철이요. 그 정도의 B점 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주석은 고대로부터 알려져 있는 원소이고 그 원소기는 라틴의 스타늄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이 이제 1에서 30%와 동으로부터 구리하고 주석이 약 30%까지 만들어지는 청동은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합금의 하나입니다. 주석 함량이 낮은 청동은 장신구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게 양이 작은 것은 중간 함량의 것은 검이나 창, 상당히 강해진다는 얘기죠. 높은 함량은 더 강한 화살촉으로 사용되고 거울로도 사용되어지고요. 현대에 있어서 청동은 딱딱하지만 쉽게 추조가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어링이나 밸브 또는 기계 부품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은 원광석인 주석광으로부터 얻어져 연간 16만 5천 톤이 생산되어지고 지구상에서는 약 450만 톤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주석은 부드러운 은백색의 금속이고요. 산화 피막 때문에 효소로 전이되지 않고 물과도 반응되지 않는다. 산화 피막이 있다. 보피막이겠죠. 주석은 실온 부근에서는 전성이나 연성 잘 늘어지는 거죠. 늘어지는 연성이 풍부한 금속이지만 온도에서 세 종류의 동소체 같은 원소인데 동일한 원소인데 변태가 된다는 거죠. 동소체. 자, 근데 이제 보시면 13.2도씨 기준에서 밑에는 회색으로 색깔이 바뀌고요. 그걸 알파 주석이라고 그러고 13.2에서 161도까지는 백색 주석. 상온이 이 정도, 상온이 이 정도, 상온이 한 20도 정도 보시면요. 백색으로 되어 있고 베타 주석. 여기 161도 넘어가면 감마 주석으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액체로 녹아버리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의 3상이 존재한다. 세 종의 동소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죠. 자, 회색 주석은요.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주석의 결합 에너지가 탄소 쪽 화합물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비금속성을 나타낸다. 이게 강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탄소가 공유결합 하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형 구조. 탄소는 다이아몬드지만 딱딱하잖아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경도가 차가 높죠. 그런데 에너지가 낮아서 부드럽다는 거죠. 옛날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퇴각할 때 병사들의 군복 단추가 회색으로 변하고 떨어져 버렸다. 겨울에 러시아에서 마이너스 330도씨 저온에 장기간 붙어있던 주석재의 단추 백색 주석이었던 게 상온에서 아까 16.1도 내려가니까 변태돼 가지고 13.2도 내려가니까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네.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변태 현상은 주석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주석은 또 산과도 알칼리와도 반응하는 성질을 가진 양성 금속이고요. 합금, 도금 등에 사용되어지는 것 외에 해초나 어패류 등이 배의 바닥에 우리 선박의 바닥에 부착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포되지는 선저, 배 밑바닥, 도료, 페인트로서 유기주석 화합물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유기주석 화합물 트리페닐 주석이나 트리부틸 주석은요 동식물에 흡수되어지면요 독성을 나타내 가지고요 해조류나 어패류가 사멸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 화합물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면 어패류들이 살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배 밑에 어패류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부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전진할 때에 배 밑에 배가 전진할 때에 배가 있다면 이게 막 해생생물 같은 게 살면 이 물에 저항이 걸리죠. 저항이 걸리고 예. 그래서 이게 효율이 떨어지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패류들이 살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보조이고 만약에 이제 이게 배가 스테인리스로 했다면 당연히 틈부식이 발생되겠지만 보통 이거는 탄소광이죠. 탄소광이니까 어떻습니까? 탄소광은 스테인리스 반대죠. 해조류가 붙으면 부식은 방지됩니다. 왜냐하면 탄
보면 이게 우리 부식과 용존산소를 보면요. 부식률하고요. 용존산소량 보면요. 용존산소량. 물속에 들어있는 용존산소량이죠. O2를 보면 ppm이고요. 보통 물속에 8ppm 들어있잖아요. 해수든 정수든. 자, 탄소광은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례적으로 한 30 정도 되면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돼서 부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바닷물에 8 정도 됐으니까 계속 비례로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이게 탄소광입니다. 탄소광. 그래서 이런 어패류 같은 게 붙으면 결국 이제 부식에는 도움이 됩니다. 부식 덜 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게 배가 전진하는데 많은 어떤 유로에 저항을 주니까 그만큼 뭡니까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가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연료가 많이 소모되니까 효율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보호막 정도로 될 정도로 산소 공급이 적게 되면 그만큼 부식률이 떨어지는 거죠. 대신 스테인리스는 반대죠. 뭐 스테인리스 만들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약 4 정도 보시고 이런 커브겠죠. 여기 스테인리스는 뭡니까? 오히려 산소량이 많을수록 부식이 안 되고요. 0 된 단계 부식이 안 되고 1, 2, 3일 땐 부식이 됩니다. 틈부식. 스테인리스는 틈부식이 발생된다. 이건 생기면 틈부식. 만약에 배를 스테인리스 만들었다면 틈부식 플러스 저항성 두 개 다 안 좋은 거고, 탄소광은 부식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부식은 방지가 되고요. 좀 줄어들고 대신 유로의 저항에 대해서 연료비가 많이 드는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패류 등에 들어가서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패류는 사멸된다. 그러나 이들의 화합물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맹독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용이 억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의 원소로서의 특징은 동위체가 많다는 것. 주석의 동위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체 숫자로서 가장 많아서 21가지나 된답니다. 그 중에 5개가 방사성 동위체인데 이 동위체의 많음은 일반적으로 매직 넘버, 마법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설명되어지는데요. 원자 핵은 그것을 구성하는 양자 또는 중성자의 수가 2, 8, 20, 28, 50, 80, 126일 때 안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자 핵이. 양자가든 중성자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데 주석은 양자수가 50이잖아요. 원자번호는 양자수니까 원자번호 이퀄 양자수잖아요. 원자번호 이퀄 양자수니까 원자번호가 50번이니까 양자수도 50개죠. 50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하고 중성자수를 가지는 범위가 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의 화합물 중에서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석이 그런 양자가 50개면 중성자가 몇 개인지 전자는 당연히 50개겠죠. 중성자 숫자를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원자 얘기할 때 핵 속에 양자 플러스하고 중성자가 들어있잖아요. 양자가 지금 50개죠. 양자 숫자가 원자 번호니까 이게 넘버 50번 주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성자는 이제 보면 중성자의 범위가 가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얘가 당시 전자는 이제 이렇게 전자는 계속 이제 K가 붙어 해가지고 쫙 계속 가죠. K2, L8, 그 다음에 28, 18, KLM 18이죠. 이게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KLMN 가서 그 최고 위에 보면 앞에 보시면 몇 번까지 되어 있냐면 보시면 5번째 SPD인데 S 2개, P 2개잖아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서 보시면 자 KLMN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그 다음에 5번째까지 간다는 얘기죠. 5번째 KLMN 5까지 갔는데 5가 몇 개입니까? 5가 SPD니까 4개입니다. 4개. 4개면 반도체에 속하죠. 반금속에 속합니다. 그러면 N은 몇 개일까요? 보시면 10개, 28개, 50개에서 빼면 되죠. 28개에서 4개를 빼면 4개를 더하면 32. 그러면 18 남네요. 18. 그러면 28, 18 원래 32가 돼야 되는데 이게 32가 안 되고 그래서 28, 18, N도 18입니다. 18, 4 이래가지고 18이 들어가니까 4개 그래서 50개가 됩니다. 전자가. 그럼 중성자는 몇 개? 중성자는요
결국 양자 더하기 중성자 질량수니까 여기 보시면 엄청 많죠. 이게 이제 질량수입니다. 보시면 주석 옆에 보시면요. 이게 주석 왼쪽 위에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12. 요게 질량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12라는 얘기는 뭡니까? 질량수 112는 그러면 양자가 50개고 112가 되려면 그 다음에 이게 62가 되겠죠. 62. 112가 되잖아요. 질량수니까 여기 두 개의 질량수고 여기 원자번호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112가 이제 0.97, 97% 있고요. 나머지들은 보면 0.65% 뭐, 0.97이니까 97, 0.9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엄청 많아요. 보시면 113번도 있고 114 질량수가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32%니까 120개가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120개면 50에 70개죠. 70개짜리 제일 많다는 얘기. 70개가 제일 많습니다. 중성 70개. 이게 질량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석의 다양성이고요. 자, 양자가 50개니까 또는 중성자 50개, 양자 50개가 가장 안정적인 그 원자의 핵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주석의 원소의 특징은 동위체가 많다는 거 아까 보셨죠? 질량수가 중에 있다는 게 주석의 동위체는 자연계 존재하는 동위체 수로 가장 많은 21가지가 된답니다. 그 중에 5개가 방사선 동위체고 이 동위체의 많으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의직 넘버로 설명되어진다. 이렇게 50이 가장 안정적이다. 자, 주석 화합물 중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사염화 주석, SnCl4. 많은 무기 화합물은 이온 결합선을 가지는 것이 많고 용점이나 비점이 높다. 그러나 사염화 주석은요, 상온에서 연기가 발현성이 액체고요. 용점은 영하 33도, 비점은 114도니까 중간은 액체인 거죠. 용점이 마이너스 334니까 이하는 고체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석 사가가 염소 원자의 혈압이 연결합이고 공결합 형형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간에 보시면 정해는 쿨롱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 하고 한편 결합하는 원자가 각각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공유결합 전자를 주고받는 거죠. 산화주석은요 공기 중에서 안정하고 전자가 대단히 움직이기 쉬운 N형 산화물 반도체이고 일산화탄소나 황화수소 등의 가스 센서로 우선 성질을 센서로 씁니다. 이 가스 센서는 고체 표면에 가스 흡착할 때의 전기 전도의 변화를 이용하고 있는데 통상은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겨요. 표면의 전기 전도가 전자 빼기면 감소하게 되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환원성의 가스 중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방출하고요. 반대로 방출하고 전기 전도 증가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가스를 검출한다. 즉 산화성의 가스 중에서는 역으로 전기 전도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를 뺏기면 전기 전도 감소하고 전자를 공급하지만 전기 전도 늘어나고 전자 전도가 전기 전도도 똑같은 거니까요. 산화주석은 또 투명한 채로 전기 전도를 가지는 물질이기도 하여서요. 유리에 산화주석을 피복시키면서 유리인데 전기 통합니다. 비행기 운전석 앞에 유리와 같이 수증기가 빙결되어 시계 사라지는 것에 사용되어져 전기를 통하여 온도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운전석 앞에 유리에다 이걸 산화주석을 도포하면 이게 전기를 꼽으면 전기통에서 녹이는 거죠. 우리 자동차 유리에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황화 제2주석은 황금색 안료, 모자이크 골드로 썰려져 있고요. 주석, 염화, 암모늄, 폐화 조절. 암모늄은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폐화 조절되죠. 나무로 만든 제품들로도 금동을 한 것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철판에 주석 도금을 한 것이 양철이죠. 아연 도금은 함석이고요. 양철. 주석은 철보다 이온화경이 주석이 철보다 더 부식이 안 됩니다. 이온화경이 작기 때문에 이온화경이 높으면 부식 잘 되고 낮으면 부식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자를 안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전자 뺏기는 게 부식이니까요. 녹아나기 힘들고 따라서 철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나 양철에 구멍이 난다든지 하게 되면 속에는 철이 녹아나옵니다. 그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함석은 표면에 아연이 녹아나오면서 전자를 넘겨주고 얘는 반대로 양철에 구멍 뚫히면요 철에 있는 전자를 뺏어가지고 지가 살아남고 속에 있는 철을 빼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함석은 희생적이고 얘는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중 70kg의 사람에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14mg의 주석이 발견되어지고요. 일상의 식사로부터 0.2에서 3.5mg, 2g으로 중독 증상을 나타냅니다. 신경장애성을 가진 맹독인 유교 주석함을 빼고 독성은 그리 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주석은 쥐 실험에서 필수 원소로 인정되고 있고요. 인간에게도 필수로 알려져 있지만 생물학적 역할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이온화 경영 마지막으로요. 자, 이게 결국 카카, 나마, 알잔, 폐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주석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왼쪽으로 갈수록 부식 잘 되고, 그러니까 이온화 된다는 것은 전자를 뺏기면 양이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석 같은 경우도
이게 4개가 있는데 일단 제로 50개 50개니까 제로 주는데 이게 만약 한 마리 뺏기면 3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SN 플러스 되고 두 마리 뺏기면 2가 되면 SN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사가까지 봤죠. 4개 다 빠지면 SN 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온화된다. 이온화되면 결국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금속은 뭡니까? 이렇게 두 개 최각전자 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서로 돌면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전자 뺏기면 이온화되면서 결합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져 나오죠. 이게 부식이죠. 전자 방출. 전자 뺏기면 부식입니다. 방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방출. 그러니까 이온화 경량, 전자가 잘 뺏기는 경량입니다. 금이 제일 안 뺏기죠. 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켈보다도 수석이 더 내성이 좋습니다. 이걸 이제 전압으로 표시한 게 니켈이 몇 볼트냐면 보통 니켈이 마이너스 0.25볼트입니다. 니켈이 마이너스로 볼트래요. 마이너스 0.25볼트 고유 전압이고요. 그다음에 주석이 몇 볼트냐면 주석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주석이 0.14볼트. 마이너스 0.14볼트니까 2호, 2배죠. 2배 정도 좋다는 얘기죠, 주석이. 자, 금은 몇 볼트입니까? 금은 플러스 1.5볼트죠. 예. 칼륨은요. 보통 칼륨은 마이너스 2.9. 예. 칼륨은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클수록 이건 거꾸로 큰 거죠. 2.9볼트, 2.92. 금은 플러스 1.5볼트. 이게 크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더 적고요. 그러니까 칼륨이 그만큼 전압이 낮다는 얘기는 전자를 잘 뺏긴다. 전압이 강하다, 내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전자를 안 뺏긴다. 부식이 안 된다, 부식 잘 된다. 이게 이온화 경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